저는 이거 결정 못 내린다고 봐요. 신속하게 심리를 두 번을 했잖아요. 첫 번째 심리는 노태악 그 이야기 하다 끝났을 것 같고, 두 번째 심리에서 아사리판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이대 주도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가 대선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조이대의 난동에 대해 헌법학자 이범준 박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해석을 내놓아 화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예측과 달리 현재 조이대 대법원장으로서 가능한 선택은 딱 두 가지로 이재명 후보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확정, 그리고 사실상 이론으로만 가능한 파기자판이란 겁니다. 즉, 확정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무죄 확정 판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예측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대다수 법조계 인사들의 2심 무죄 판결 확정과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설과는 상당히 다른 의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범준 박사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며, 심지어 조이대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무시한 정황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일단 이범준 박사가 기자협회부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앞서 말했듯 현재 조이대 대법원장이 저울 중인 두 카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과 무죄를 파기하고 양형을 정해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자판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방법은 조이대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해 그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사가 공소유지를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주요 사건에서 얕은 수를 썼다가 검찰에게 굴욕을 당하는 상황을 맞고, 대법원의 권위는 그야말로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또한 조이대가 상황 전개가 불투명한 파기환송이나 하자고, 다시 말해 6월 3일 이후에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제3고심을 할 심산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왜 지금껏 이 생각을 못했지 싶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극단적이면서 이재명답지 않은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인과 동시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희한하게도 이재명의 모든 재판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범준 박사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조이대의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뜻을 듣고 정한 것이라 설명했는데, 근거는 법원 조직법과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선행돼야 하나, 날짜와 시간을 따져보면 조이대는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 같고, 만약 검토를 거쳤다면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검사 상고 및 전원 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연구관 보고를 지시한 것이기에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번 조이대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 합의체 회부의 의도는 하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법조인들의 관측대로 조이대 자신과 대법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 생각을 못했나 싶습니다. 이번 이범준 박사의 글에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대통령의 힘으로 검찰의 공소유지를 누더기로 만드는 방법과 조이대를 압박할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아 정예능이 추측컨대 결국 조이대와 대법원은 선거 전까지 아무 판단도 내리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전에 공유드렸듯이 이는 조이대의 속도전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법이 추가 전압심리 기일을 잡지 못했다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정필승 변호사의 해설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법원장이 양승태한테 좀 조언을 받지 않았나, 여기서 말하는 양승태한테 조언을 받았던 거는 양승태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면 혹시 나도 저런 최후를 맞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바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거 결정 못 내린다고 봐요. 대선 전까지 결정 못 내린다고 보고, 지금 상태에서 놔두고 만에 하나 정권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폭풍처럼 처리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최대한의 합리화를 한 결정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전장치대로 간 거고, 지금 현재 뭐 이거를 신속하게 심리를 두 번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심리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그 이야기 하다 끝났을 것 같고, 두 번째 심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사리판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번에 전원합의체가 갈 때는 소부에서 쟁점을 한번 정리를 해요. 그 판결문을 법관 12명,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법관 12명한테 쫙 던져놓으면 쟁점이 12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하루 동안 재판해가지고 답이 나온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정예능은 행복회로, 불행회로 모두 제외하고 드라이하게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필연이며 이재명의 재판도 결국 6월 3일 이후 5일 스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법조인들이 유죄 파기 재판은 입을 모아 사실상 불가능이라 말하고 있고 무죄를 주거나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 모두 결국 이재명 후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롭게 하는 것밖에 안 되기에 사법부로서도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선 내란 정권의 억지 기소는 모두 털어내는 게 좋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이제 이재명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일개 엘리트 판사들이 아닌 주권자 국민들이 할 시간입니다. 아마 이 재판 논란으로 대선 때까지 또 대선 이후에도 다소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 이재명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시민들이 선거 이후에도 민주정부에 꼭 힘을 실어주자는 말씀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